하겠습니다. 녹화를 누르고 오늘 날이 좋습니다. 날이 좋은데 다들 들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과제 냈던 것들 과제 퀴즈죠. 퀴즈를 내드렸는데 이 미국 지도가 이제 뒤집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미국 경계를 보시면은 경계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좌표계를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속성에서 들어가서 이제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은 EPSG 3857이라는 좌표계, 레이어 좌표계죠. 레이어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 좌표계를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바로 불러오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좌표계는 처음 불러온 레이어의 좌표계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EPSG 4326 경의도 좌표계죠. 경의도 좌표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경계 레이어는 3857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게 되면은 얘는 3857 좌표계로 변경이 돼요. 프로젝트 좌표계가 처음 불러오는 레이어 데이터의 좌표계를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실습할 건데 그래서 뭐 장난감도 소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불러왔을 때 그런 것들 저희가 경위도 좌표 이렇게 4326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4315 좌표계를 불러왔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326으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 불러오는 데이터의 좌표계로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역 뭐 5181 우리 행정경계 데이터인 행정경계 우리가 뭐 좌표계를 안 넣었나 보네요. 이렇게 저희가 5181 좌표계인 우리나라 데이터를 부르다가 만약 미국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왜냐? 이 프로젝트 좌표계로 이 미국 좌표계가 언더플라이라고 그랬죠. 이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된 좌표계에서 반대로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좌표계는 항상 작업하시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181, 5186 뭐 좌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쓰는. 그걸로 작업을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좌표계로 다 투영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우리 둥근 지구의 반대쪽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지난번 퀴즈 정답은 프로젝트 좌표계하고 레이어 좌표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레이어 좌표계를 프로젝트 좌표계로 투영하다 보니 뒤집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시각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꾸미는 거죠. 도면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어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상대방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질적 데이터가 있고, 하나는 양적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빨주, 노초, 남녀, 뭐 이름, 그렇게 숫자가 아닌 데이터들인 거죠. 그냥 뭐 명목 척도, 뭐 순위 척도, 서열 척도, 뭐 그렇게도 뭐 통계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기는 하는데, 어떤 게 질적 데이터냐, 양적 데이터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양적 데이터는 뭐예요? 수로 셀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도시의 면적도 될 수가 있겠고, 사람들의 몸무게, 시험 성적, 그런 것들로 뭐 구간을 나눌 수가 있고, 뭐 비율을 뭐 그런 거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적 데이터냐, 양적 데이터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타일링은 우리가 그냥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색깔 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이제 색깔들을 이제 필이라는 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채우기, 여기는 아니 단순 채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버전에서는요. 채우기, 단순 채우기. 그래서 채우기는 이 심벌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상단에 있는 필이 되겠고, 각각의 조정을 하는 것은 심플 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단축키 F7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프로세싱 툴박스 옆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링이라는 탭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작업을 이용을 하실 거고, 아니면은 이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게 색깔 칠해져 있는 무늬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셔도 이 프로세싱 툴박스 옆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례 전체에 대한 조정은 이 필, 채우기 상단에서 하면 되는데, 세부적인 조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뭐 사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외곽선을 두껍게 할 건지, 뭐 그런 외곽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건지, 좀 미시적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 단순 채우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제 벡터 레이어 스타일링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그린벨트 GPKG를 불러오실 거고, 제가 외부 메일로 실습 데이터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내려받으시고 QGIS 실행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매 시간 수업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하셨으면은 이제 기존 프로젝트에 이제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지금 그죠? 챕터 1, 챕터 2, 챕터 3 뭐 그렇게 채워 나가셨을 거고, 여기서 우린 PT2에 그린벨트 GPK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할 항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추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전체 다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GPKG라는 거는, 어,
이 쉐입 파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QGIS에서 만든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 ArcGIS에서는 쉐입도 쓰고, 그다음에 커버리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GPKG라는 거는 이 패키징, 어떤 레이어를 패키징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쉐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용량 문제도 있었고, 파일명, 필드명에 대한 제약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KG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아직은 이제 쉐입을 GIS 표준 데이터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쉐입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GPKG로 하게 되면은 어떤 용량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레이어를 패키지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도 경계를 갖고 왔고, 이런 시도 경계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채우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색상원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을 편안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색상 견본은 표준 색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사용한 색상, 프로젝트 색상, 뭐 그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팔레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이드는 많이 쓰죠. 색깔 추출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색깔들을 여기서 뭐 샘플 색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갖고 올 경우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포이드는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요거 색상 환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파란색 계열의 뭐 진한 색깔 뭐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좀 연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전 화면 맨 처음에 이 채우기 단순 채우기 있는 글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요거 딱 껐다 켰다 하시면은 생기죠. F7 단축키 F7 누르시면 되고. 그럼 단순 채우기 해볼까? 단순 채우기는 클릭을 하면은 좀 더 여러 가지 탭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안에 채우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채우기 스타일에서 브러쉬 없음하면은 여기가 투명해집니다. 투명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뒤에 백 오픈 스트리트 맵을 가져와 볼게요. 오픈 스트리트 맵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단순 채우기에서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색을 검은색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뭐 빨간색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짜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 하이라이트가 어떤 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도 경계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단순 채우기에서 회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그죠? 두께도 바꿀 수가 있겠죠. 두께도 이렇게 두껍게. 이런 작업들은 단순 채우기에서 한다. 그죠?
또 뭐 십자선 같은 것들도 있고 상향선도 있고.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근데 우리는 교재에서처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볼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맨 처음에 바꿔볼 거예요. 경기도에 대해서 경기도죠. 경기도에서 우선 사선으로 채우기를 이제 면 처리된 것을 사선으로 채워 볼 겁니다. 사선으로 채우기 클릭을 하셔서 상향사선. 아, 여기다. 라인 패턴 채우기. 라인 패턴 채우기. 이 심벌 레이어 유형을 라인 패턴 채우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인 패턴 채우기. 네. 패턴을 채웠는데 이제 간격이 넓으니까는 이 간격을 1.5로 수정을 해줄게요. 간격을 1.5 이렇게 촘촘하게. 근데 외곽선이 없잖아요. 외곽선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 이것도 심볼을 여러 가지를 채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이어처럼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단순 채우기 하나 생겨요. 레이어처럼. 이거를 브러쉬를 없애는 거죠. 그럼 외곽선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 전에 색깔을 이 컬러 색깔을 이제 줄 건데 아까는 색상만을 돌려서 했지만은 여기처럼 RGB 코드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0, 255, 0. 그래서 라인 패턴 채우기에서 라인 색깔을 RGB를 0, 255, 0 이렇게 하면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RGB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HTML 표기라고 있습니다. 헥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글에서 보시면은 헥스 컬러 이렇게 컬러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들의 RGB 코드도 나오고 이렇게 헥스 코드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색깔을 뭐 색상환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뭐 이 색깔이 이 색깔이고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연두색인데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연두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색상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텍스 컬러 같은 데에서 정확한 컬러를 찾아서 이 코드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넣으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 컬러를 이용하셔서 RGB 컬러 같은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라인 색깔 칠했으니까 바탕색 이 테두리도 녹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단순 채우기에 획 색깔이죠. 이 획 색깔을 클릭을 하셔서 0, 255, 0 하시면 외곽선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단순 채우기의 획 너비를 좀 두껍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대한 법례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도랑 똑같은 스타일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럼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 하셔가지고 우리가 작업한 법내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타일, 스타일 복사, 모든 스타일 카테고리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클릭,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걸 다 복사를 하셨으면은 이걸 다시 서울에다가 놓고 우클릭 하셔서 스타일, 스타일 붙여넣기, 모든 스타일 카테고리 하시면은 바로 작업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 저희가 이제 이 시도 경계를 작업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에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심볼 없음으로 했다가 다시 단일 심볼로 하면은 리셋 됩니다. 리셋. 내용 마찬가지로 그린 벨트도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심볼 없음 했다가 단일 심볼 치면은 이렇게 돌아왔죠. 원래도 붙여넣은 스타일을 붙여넣을 수도 있다.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교재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울 읍면동 쉐입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서울 읍면동 쉐입. 이제 여기는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벡터 도형을 어떻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거 채우기가 있고 단순 채우기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타일링 해보는 것들 해봤으면은 이제 그러면 법례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 읍면동 어디냐면 PT2에 있습니다. PT2에 서울 읍면동. 그럼 화면 확대하는 거는 우클릭하셔서 레이어로 확대 축소 보통 줌투 레이어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레이어로 확대 축소 하시면 해당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레이어를 확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속성을 한번 볼게요. 읍면동에 대한 F6을 누르면 속성 테이블을 열 수가 있어요. 보면은 자치구 이름이 있고 동 이름이 있고 에어리어가 있고 퍼리미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치구는 명목적 도였죠. 근데 면적은 양적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럼 구별로 이 서울시 읍면동을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값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름으로 낸 데이터는 분류값 사용을 하시면 돼요. 서울 읍면동 불러오시고 레이어 스타일 작업에서 이 단일 심볼을 클릭하셔서 분류값 사용. 다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겠어요? 얘가 어떤 걸 가지고 표현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선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단에 분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치구 선택하고 분류. 마찬가지로 이 값들은 우리가 선택한 이 심볼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색깔을 뭐 이렇게 강량을 뭐 파란색으로 할 수가 있고 노란색으로도 다 일일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단계 구분은 뭘 가지고 한다고요? 양적 데이터죠. 숫자 데이터.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면적, 에어리어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 여기 모드를 고정 간격이 아니라 등 간격으로 해보겠습니다. 등 간격. 등 간격이 뭐예요? 똑같은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등 간격 선택을 해주고 분류 했더니 끝에 넓은 지역만 나타나고 이 안에 작은 지역들은 표현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범주 옆에 히스토그램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값을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등간격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 앞쪽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 앞쪽에.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지질 않아요. 그럼 여기쯤 작게 구분한 데를 하나 정도 더 나눠주면은 좀 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내추럴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추럴 브레이크를.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한 번 더 구분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넓은 별로 데이터들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좀 넓은 간격으로 해주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좀 더 범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하시는 분석가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통 표고 같은 것들은 뭐 0, 뭐 100m, 100m부터 200m 보통 그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면적 같은 것들은 이렇게 몰려있는 데들은 구분을 해서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보고서 쓰면은 간격이 왜 다르냐 그렇게 지적을 많이들 하셔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단계 구분은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좀 더 분포를 잘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 구분은 보통 등간격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등간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동일 개수 분위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표준 편차도 있는데, 보통 내추럴 브레이크랑 등간격 아니면 프리티 브레이크는 정돈된 숫자죠. 정돈돼서 딱딱딱 5, 10, 뭐 정수 단위로 구분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제 직접 우리가 법례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우리 토지 피복 지도를 가지고 한번 법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이 환경공간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토지 피복 지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분류 토지 피복 지도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환경공간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이 토지 피복, 이 자료 제공이죠. 여기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피복 지도에 이제 법례를 저희가 지정을 할 건데, 그 데이터는 어디 있냐 하면은, PT2에 보면은 토지 피복 지도에 토지 피복 지도 분류 체계 스타일, 여기 한글 파일 있잖아요. 별표 1에 토지 피복 지도 분류 코드 및 색상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한참 걸리네요. 왜 안 열리지? 열렸다. 있어요. 그래서 대분류는 코드가 100이고 RGB는 아까처럼 255, 00, 그리고 농업지역은 200, 238, 2337 그렇게 RGB 코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작업 성과품이 나오겠죠. 중분류일 때는 이렇게 RGB 코드는 이렇게 더 좀 세분화돼서 아까 뭐 시가 건조 지역이지만은 이걸 뭐 주상 공록으로도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고 세분류는 더 세분다 단독 주거인지 공동 주거인지 공업시설인지 상업 업무 시설인지 혼합 지역인지 더 세분화되어 있고 RGB 코드들도 이렇게 더 세밀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법례를 작업을 할 건데 세분류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저희는 대분류 7개 항목에 대해서만 법례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7개 100, 200, 300, 400, 500, 600, 700에 대한 것을 넣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습 데이터에서 토지 피복 지도에 왕숙 있습니다. 왕숙 밑에 이 쉐입 파일이죠. 37705 058 이 데이터를 불러볼게요. 빨리 가는 건 뭐라고요? 레이어로 확대 축소 중투 레이어 이렇게 갔어요. 속성 테이블을 한번 보기 위해서 F6 클릭을 하실게요. 그래서 L1 이게 대분류가 되고 있고 L2는 중분류, L3는 세분류예요. 100, 200, 300, 400, 500, 600 그것들에 대한 코드를 한번 각자 넣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분류를 해야겠죠. 단위 심볼을 분류값을 사용할 겁니다. 100, 200, 300, 400은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코드 번호죠. 고유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L1을 할 겁니다.
L2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겠죠. 이거 다 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L1 코드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100은 색깔이 뭐예요? 255, 00이었어, RGB가. 255, 0, 0. 그쵸. 그 법내에다가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가와 건조지요. 있습니다. 200. 200은 색깔이 뭐예요? 238, 233, 7이에요. 238, 233, 7. 이거는 농업지역. 300. 300은 42, 75, 45. 42, 75, 45. 산림지역. 초지. 57, 150, 38. 57, 150, 38. 초지. 습지. 124, 34, 126. 치, 나지. 89, 206, 202. 나지. 그죠? 마지막. 6, 2, 250. 수역. 돼요. 좀 토지용 도 같죠? 토지용 특성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외부 메일 이제 보내드렸는데, 377050559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압축 푸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원래 있던 데이터 불러도 돼요. 근데 이게 저 밑에 경상도 쪽이라 왔다 갔다 해서 빠르게 비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따로 보내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도 지금 범례를 똑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똑같이 이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비효율적이죠. 그럼 여기 있는 범례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 스타일을. 그래서 이 우리가 작업한 데이터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QGIS 레이어 스타일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QGIS 내보내기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QGIS 레이어 스타일 파일로 저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보내기.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 저장할 건지 우리는 항상 아웃풋 파일은 같은 곳에 다 넣고 있었죠. D 드라이브에 2025 데이터에 리설트에다 다 넣고 있어요. 토지 피복도 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피복 QML 파일로 저장을 하겠어요. 확인. 그럼 여기에 적용한 스타일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377 똑같은 토지 피복 지도에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속성을 들어가면 속성 들어가서 심볼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클릭하셔가지고 스타일 불러오기 클릭하셔서 방금 저장한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피복지도 QML 열기 스타일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됐죠. 똑같은 레이어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유사한 뭐 토지이용 계획도라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할 때 어떤 뭐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 똑같은 명칭에 대해서 범례를 저장을 해 놓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스타일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토지 피복지도 큐자의 스타일, 그러니까 토지 피복지도 폴더 들어가셔서 요 분류체계 스타일 들어가셔서 토지 피복지도 QGIS 스타일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작업한 거는 대분류에 대해서 범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세분류, 중분류에 대한 것들도 스타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은 세분류 아까 뭐 몇 가지예요. 그것들을 일일이 작업 안 해도 스타일을 바로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소분류, 세분류로 하고 싶다. 그럼 스타일 불러오기 데이터에서 토지 피복지도에 있는 스타일 파일을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서 세분류, 스타일 불러오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값이 L3 코드죠. 세분류는 L3라고 그랬잖아요. L3 코드에 대해서 확인. 레이어로 확대 축소. 이렇게 많은 거를 저희가 일일이 안 해더라도 스타일을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분류를 적용해볼까요? 세분류 똑같이. 여기는 중분류로 해볼까요? 중분류 속성, 스타일. 옆에는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중분류 한번 해볼게요. 중분류 열기, 타입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중분류. 또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해서 그걸 똑같이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벨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포인트 라벨도 있고, 라인 라벨도 있고, 폴리곤 라벨도 있어요. 맨 처음에 포인트 라벨을 위해서 이거는 저장을 해야 되고, 우리 채널 파에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했으니까는 무시하고, 라벨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라벨 속성. 라인. 그리고 포인트를 가져가죠. 포인트. 네. 여기 보면은 포인트에 대한 F6 그러면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닭꼬치, 호떡, 김밥 이렇게 속성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라벨을 붙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요 라벨 표시가 있습니다. 라벨 표시 A, B, C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는 라벨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단일 라벨로 하겠습니다. 단일 라벨 클릭을 하시고 얘는 지금 필드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라벨로 선택이 됐지만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드 값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라벨을 표현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라벨 붙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버퍼 그리기 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왜냐면 이제 텍스트만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글자가 잘 보이게끔 테두리 하는 거죠. 저희 우리가 인스타 같은 데도 글자 쓰면 안 보일 때 뭐 배경 깔듯이 뭐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거를 아까처럼 색상환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필요한 색깔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퍼 두께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할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고 텍스트 버퍼 그리기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영 그리기는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이렇게 약간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그죠? 음영 그리기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 말풍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콜아웃이라고 이렇게 복잡할 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복잡한 것들을 뭐 곡선 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붙어 있으니까는 안 나오는데 위치를 조금 띄워서 볼게요. 약간 띄워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죠. 곡선 라인, 뭐 단순 라인, 맨하탄 라인, 딱딱 꺾어지는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말풍선의 위치 같은 것들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0을 하고 포인트 주변으로 할 건지 포인트로부터 왼쪽에 위치할 건지 상단에 위치할 건지 오른쪽에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건지 그죠? 마이너스 20 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근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 라인에 대해서 이 곡선을 따라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곡선이 이제 휘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도 휘어서 들어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중간으로 딱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처럼 긴 데이터들은 이 한 군데에만 있으면은 이쪽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의 값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라인 데이터도 할 수가 있겠죠. 라인 불러와서 라벨 없음 단일 라벨 그래서 범위도 삼각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곡선으로 할 건지 수평으로 할 건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벨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라벨을 붙일 때 뭐 두 개의 속성을 붙이는 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속성 데이터 가지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폴리곤 데이터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폴리곤도 많이 하겠죠. 단일 라벨. 그래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버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보이겠죠. 이럴 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 텍스트 버퍼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졸브를 이용한 사례가 이 교재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디졸브라는 거는 융이에요. 같은 값들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는 건데 만약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융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값으로 묶여요. 근데 라벨은 하나에만 나타나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체크를 해주는 게 여기 옵션이 하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5D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별로 잘 안 써서. 포인트 스타일. 중요하죠. 포인트 스타일. 이거는 라벨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포인트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오픈 스트리트 맵을 하나 깔아줄게요. 배경에다가 오픈 스트리트 맵 깔아주고 뭘 갖고 올 거냐? 파트 2에 보시면은 커피숍 GPKG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눌러보시면은 스타벅스, 이디야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타벅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스타벅스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 누르지 말고 우리는 우클릭해서서 레이어 확대 축소 이렇게 딱 왔어요. 지금 많이 배웠으니까는 우리 행정경계도 불러올 수가 있죠. 행정경계도 한번 깔아와 줄게요. 그래서 시군구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 뜨는 거는 PRJ 파일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5일, 8일. 순서가 깔렸죠. 이렇게 깔아주고 면색을 없애주는 거예요. 면색을 시군구에서 단순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브러쉬 없음 이렇게 해서 경계가 나타났어요. 스타벅스도 뭐 쉽습니다. 색깔 같은 것들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크기도 작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은 이거를 뭐 다른 여기 보시면 SVG 마커라고 있어요. 단순 마커가 아니라 심볼 레이어 유형을 단순 마커가 아니라 SVG 마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 여기 SVG 브라우저에 여러 다양한 심볼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푸드이네요. 커피숍. 네, 네, 이렇게 커피숍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거는 히트맵을 할 거예요. 열지도. 단일 심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분류값 사용할 수도 있고 단계 구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아까 우리가 동경계 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포인트 같은 경우에 열지도라는 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열지도가 뭐 히트맵, 그러니까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좀 진하게 나타나고 아닌 데들은 좀 하얗게 나타나는 거죠. 분집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포인트, 스타벅스 레이어를 가지고 열지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스펙트럴 많이 사용합니다. 중간에 이 스펙트럴 요거 누르면은 색상표가 나타나니까는 요 풀다운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색상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스펙트럴 클릭을 해주시고 보통 밀집된 데를 빨간색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빨강이랑 파랑을 반전시켜 줄 겁니다. 이거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색상표 반전 클릭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잠깐 줘볼 거예요. 이 투명도를 어디서 주냐 하면은 이 색상표를 클릭을 하세요. 좌클릭이죠. 좌클릭을 하셔서 불투명도를 딱 하단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열지도가 생성이 돼요. 근데 보면 여기가 명동 쪽에 스타벅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 을지로 명동 종로 쪽에. 그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쪽으로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퀴즈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디야 있습니다. 이디야. 이디야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퀴즈는 이디야. 이디야는 어디 있어요? 옵션 밑에 이디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똑같이 스타벅스처럼 히트맵을 한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트 스타일. 네, 마지막 레스터 데이터 스타일링입니다. 그래서 DM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올 거예요. DM 데이터는 레스터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DEM 데이터. DEM 데이터. 여기 있죠. 파트 2에 보면은 안에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내려받느냐? 이거는 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거고,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쯤 되면은 분석 쪽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전 지구에 대한 DM 데이터를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지리원에서 받은 데이터입니다. 37705. 보통 DM 데이터가 뭐냐면은 확대 보면은 각 셀이 있어요. 그래서 셀 간격이 몇 미터냐면은 이거는 90미터예요. 이렇게 재보면은 그죠? 90미터. 한 픽셀이 90미터입니다. 90미터. 이 90미터 지역에 대한 표고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지형 분석도 할 수가 있고 공간 분석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흑백이잖아요. 이거는 컬러링을 하는 방법은 이 다닐밴드 그레이를 유사 색상이라고 그럽니다. 수도 컬러라고 그러는데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색상도 있고 뭐 이렇게 단일밴드 유사 색상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음영 기복도라고 있습니다. 음영 기복도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DM 데이터 가지고 음영 기복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왔죠. 확대해 보니까는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겨요. 이거는 하단에 리샘플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이 쌍선형 2x2 커널 선택을 해주시면 그 격자 무늬가 없어져요. 리샘플링 하단에 확대를 쌍선형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음영기복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걸 아주 분석을 할 건 아니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밋밋하잖아요. 넓은 지역을 1대1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는 좀 밋밋해요.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은 Z값을 한 2배 정도 변형을 해줍니다. 조금 높낮이가 좀 다이나믹하게 보이도록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Z값을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데이터들을 올리겠죠. 여기다가 뭐 도로도 올릴 수도 있고 뭐 입체적으로 나타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를 혼합 모드라고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혼합 모드가 그냥 일반이잖아요.
이걸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곱셈, 곱하기. 이거는 밑에 있는 오픈스트리트맵하고 입체지도하고 중첩을 해줘서 입체지도를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산악지도 할 때, 등산지도 만들 때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음영 기복도를 이용해서 조금 우리가 필요한 지도들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뭐, 아니면은 공개 DM을 한 개 더 불러와서 이거 좀 이미지 딱 더 불러와서 이걸 이제 더 색깔을 주는 거죠. 단일 밴드가 아니라 단일 밴드 유사 색상, 녹색, 녹색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 일반으로 하고 이거를 블렌딩 모드를 이제 곱하기 해버리면은 이렇게 좀 입체적인 음영 기복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는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사용하는 색상에 대한 색상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색 그레디언트 어디냐면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색 그레디언트 색상표 생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CPT, CT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색상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토포그래피, 지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고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영 기복도 확대만 쌍선형으로 만들어주면은 문제 없으시다. 대문지도 입체화를 할 수가 있다. 네. 3D 지도 제작은 이거는 참고로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죠. 오픈 토포그래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대한 DM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 이 API 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여기서 API 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한 다음에 DM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입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수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일 날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23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과제는 각자 한번 해보시는 네, 야 되죠.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